미국 하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을 공세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폐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김정은 체제는 사면 초과에 빠진 양상입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연평도에서 바로 코앞에 놓인 부대 시찰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시찰을 했는데요. 두 군데를 갔는데 어디 간 겁니까? 예, 김정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네. 이 서해 앞바다에서 남북이 혹시 충돌할 거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좀 불안했는지 네. 김정은이 연평도 바로 앞에 네. 6.5km, 11km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장제도와 무도가 있는데 네. 북한으로 보면은 가장 연평도와 최전방 섬에 시찰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평도 서북도 도서지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평도 인근인데요. 여기가 우리 남측 최북단에 있는 연평도입니다. 네. 그런데 장제도 바로 6.5km 앞에 있는 장제도라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또 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두 섬인데, 자, 이 두 곳에 어떤 부대들이 있는 겁니까? 이정훈 의원님. 설명드릴게요. 우선 네. 저 지도를 보시면요. 네. 저 포를 잠깐 지워주시고요. 예, 이 포 그림을 좀 없애주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걸로 하면. 네, 앞에 네네. 거 화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 화면 바로 네. 저기 북방항에선 바로 넘어가게 되면 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 지도가 네. 저기 장제도 앞에 보면 조그만 섬들이 여기요. 있죠. 거기 예. 석도니 뭐니 그 완전히 그 돌섬이거든요. 네. 저런 섬은 사실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에 딱 붙어 있는데 저기 중국 어선들이 와서 고기잡이 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하는 데거든요. 아하. 꼼짝도 못하는 근데 거기에는 북한군이 주둔을 안 해요. 네네.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장제도하고 무도는 물이 좀 나와갖고 주둔을 하는데 한 중대급, 소대급 이런 부대들이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이 포를 쏜 쪽은 저쪽에 그 개머리 해안에서 주로 쐈는데 네. 우리 쪽에서는 어디서 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작전 계획은 뭔가 하면은 그걸 가장 앞에 있는 적을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함정이 있었으면 함정을 쏘는 건데 함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도하고 장제도는 표적을 정확히 위치를 알잖아요. 네. 거기를 우리가 처음에 자주포가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평도 해전 때, 연평도 포격 때 2010년대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개머리 해안에서 저 육지 쪽에서 우리 쪽한테 포를 쏘니까 네. 우리는 거길 몰랐거든요. 그때 네. 포병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늘 좌표상으로 알고 있는 무도하고 장제도에다가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인민군들이 많이 죽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저쪽에 북한에서는 저 무도 장제도 사건을 자기네들이 무슨 탄압당한 것처럼 네. 어떤 무공정신을 키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거기를 방문해갖고 더 요새화하고 앞으로 싸움이 붙으면 더 열심히 싸우라. 그렇게 이제 인커리지 시킨 거죠. 네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도 장제도를 방문했는데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 초에 한 번, 요번 또 갔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방문한 겁니다. 이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연평도 포격 때 우리 군이 집중 포격을 했던 섬이 바로 이 무도라는 섬이었죠. 그래서 무도하고 장제도에서는 그쪽에 소총 내지 기관총 가진 네. 부대밖에 없기 때문에 쏴도 연평도까지가 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여기에 띄워놓으신 것처럼 122mm 방사포나 뭐 해안포 이런 것들은 저 무도 뒤에 있는 네. 해안에서 쏜 거거든요. 네. 이제 방사포는 개머리 해안에서 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맞으니까 우선은 무도하고 장제도를 때렸었죠. 네. 자, 어쨌든 우리 군도 지금 서북 도서 지방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우리도 비상 경계령을 내린 상태에서 이때 김정은이 무도와 장제도를 방문했다. 김정은의 이런 위치까지 노출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섬을 방문한 김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서남전선을 지키는 조선인민군 최정예 포병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일단 명령이 내리면 쏠라닥질거리는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 버려야 한다. 뭐 어감으로 들어도 굉장히 아주 포악한 내용이 담긴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통쾌한 싸움으로 당시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군요. 무도 영웅 방어대 군인들의 위훈. 자, 우리 당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빛나는
군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말한 내용 중에요. 쏠라닥질거린다. 그리고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린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마 솔라닥질은 쥐가 네.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쏠고 다니는 네. 쏠고 다니는 걸 갖다 솔라닥질이라 그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등뼈를 분질러버린다. 사등뼈는 척추뼈인 것 같습니다. 척추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북한식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본인들의 의지나 뜻을 굉장히 과장하는 전형적인 북한 김정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도 장제도가 네. 과거에는 그게 요새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요새화가 돼 있습니다. 요새화됐다는 거는 땅이나 지하로 무기들을 다 숨겨놨다. 완전히 이제 벙커를 만들어서 네. 요새화가 돼 있고 그래서 현재 그 120mm 방사포, 네. 130mm 방사포, 그다음에 해안포들이 전부 다 전제 엄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공격해도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김종봉 교수님께서 방금, 자, 이 북한에서 연평도 인근 그 섬들이 지금 은폐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지금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주변 섬들의 북한 도서지방 섬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이 원래 인공위성을 쏘거나 장거리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쏠 때는 저기가 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거든요. 네네.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쏘았습니다. 네. 근데 그 부근에 저게 이제 해안가거든요. 근데 네. 그 부근에 섬이 5개가 있는데 네. 미국의 외교안보 온라인 매체가 디플로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위성 분석 업체에 한 기고문을 실었는데 네. 거기에 기고문에 어떤 내용이 나냐? 저기에 5개 섬이 있는데 5개 섬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도로가 크게 나 있고 부지가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네.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공격용 미사일이나 아니면 방어용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현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로 보이는 이 검은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땅으로 보이는 길로 닦은 것 같은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이 사진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랬던 모양인데 뭔가 자연 상태의 섬 모양인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길도 닦이고 뭔가 계속 인공적인 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런 모습으로 섬이 바뀌었다. 즉, 이 섬의 어떤 시설이나 또 무기들을 감추기 위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대함 미사일, 네.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다음에 지대함이나 또,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현재 북한이 이 동쪽에서 뭐 원산이라든가 아니면 신포 근처에서 자꾸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네. 이게 미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혹시나 서쪽 지역에서 네. 해서 긴장을 좀 덜 조성하는 쪽으로 네. 하려고 하는가는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섬들이요. 동창리 근처의 섬들입니다. 동창리 하면은 뭐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쌓아 올린 아주 대표적인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스러운 거죠. 이정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가장 아마 그 쿡 연구원이 저걸 설명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미국은 ICBM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생각하는 폭이 우리보다 크지 네. 않습니까? 그럼 뭘 염려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사일로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일로요? 사일로란 게 뭔가 하면은 ICBM을 네. SLBM은 잠잠히 싣고 다니죠. 네. ICBM은 땅에서 쏘죠. 네. 땅에서 이렇게 텔이라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로 쏘는 것도 있겠지만 네. ICBM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지상에다 평평한 지상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네. 지하에다 만들어 놓고 아하. 겉은 아무도 모르죠. 네. 비밀리에 땅을 파서 갑자기 파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무 미사일 좋은 것들은 사이로 시설인데요. 아, 지하에서 발사할 네, 수 있도록. 바로. 네. 그래서 사이로 시설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저렇게 섬에다가 사이로를 하게 되면 저거는 바로 포착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쿡 연구원도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저 지도를 아침부터 한참 들여다보면서 자, 위에 세 사진하고 밑에 세 사진 다른 모양인데 네. 지금 이스턴 시월 아일랜드하고 위에는 웨스턴 시월 아일랜드라고 설명이 달리 붙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글쎄요, 저게 뭘까 만약 공대함이나 아니 지대함이나 지대공이라 그러면은 사일로에 넣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ICBM급 동창리에서 발사하는 게 ICBM급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고 한다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리는 없고 지금 저게 모양이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남포 앞바다에 가면은 평안남도에 네. 초도라고 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육지에서 떨어진 섬 3개인가 4개를요. 네. 선을 다 이어서 방파제를 쌓았어요. 네. 그럼 안에 이렇게 우물통처럼 물이 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항구가 되죠. 아하, 해군 거기에 기지. 네. 거기에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연어급 잠수정이 들어가 있고 상어급 로미오급들이 있고 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용도 같기도 한데 문제는 방파제로 보기에는 저게 방파제 모양이 또 아니거든요. 네. 정확하게 저도 해석해 주면 안 되고.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만 네, 네. 무언가 군사적인 목적과 용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네.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위성 발사대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가도 나름대로 그걸 좀 막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지대함 미사일 기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 기지라고 내가 추정을 한 것은 분명히 뭐 구축함이 들어오든가 네. 아니면 비행기가 들어올 텐데 그걸 요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접촉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다가 뭐 이렇게 군사시설을 만든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진 바죠. 그런데 중국에서요. 지금 중국 언론 황구시보가 북한과의 어떤 혈맹 관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말을 보도했다고요. 예. 소개해 주시죠. 북한하고 이제 중국은 1961년 7월에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2조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네. 바로 침략을 당하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서로 상호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데 네. 핵은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게 오히려 세계 평화를 깨는 일인데 네. 우리가 과연 북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이 침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과연 개입을 할 것인가? 네.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현재 1961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81년에 한 번, 20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81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가면은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혈맹 관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이 자, 이 중조 또는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는 조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네.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 과거의 사회주의 개육경제 시절에 이런 상호 방위 원조 조약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환구시보라고 하는 데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그것이었네. 저런 데서 저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는 러시아하고도 상호 원조 조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 된 다음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94년에 네.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이거 더 이상 하지 말라 해가지고 네. 96년에 조소 원래 상호 원조 조약이 폐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국하고만 있었던 것도 지금 현재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아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이 위상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북한이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자 또 발끈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또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신이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듭 침해당해온 것은 결국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붉은 선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넘어서고 있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중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 중국도 이례적이지만 북한이 감히 중국을 언급하면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은 환구시보보다 하루 전에 네. 5월 3일 날 나온 조선중앙통신 보도거든요. 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지금까지 만약에 북한이 중국을 비난할 때는요.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국이라고 한다든지 네. 이웃국가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중국의 신이었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네. 중국을 아예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관계의 게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 저 말 자체도 상당히 거칠고요. 거칠죠.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중국을 찍어서 한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4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네. 그때 이제 바로 그 전날인가 그 환구시보에서 네. 그 북한의 핵시설만 때릴 경우에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랬죠. 사설을 써서 난리가 그랬죠. 났었는데 그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무 이장단의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변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 그랬거든요. 그때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주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뭐가 이제 갈라서는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뭔가 많이 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 김정근 교수께서는 지금 네. 뭔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손을 흔드셨는데 자, 뭐가 아닌가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네. 여름에 그 중국의 전승 70주년 행사 갔죠. 네. 그때 우리 언론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끊고 한국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일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냥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가 뭡니까? 현재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좀 제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얼마나 실망을 또 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하.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사드 값을 내놓으라 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던져보는 던져보는 좀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 저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김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 하 국장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북한하고 소련 간의 그 상호 원조 조약을 파괴시킨 주인공이 권영애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걸 직접적으로 띄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푸틴의 딸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연애한다고 한동안 신문에 나왔던 해군 제독 윤종구 네네네. 주 러시아 무관입니다. 네. 그분이 계속 뛰어갖고 그걸 파괴시켰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주중대사에 누가 가 있습니까? 안보실장 지낸 김장수 전 실장이 굉장히 거물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저걸 파기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구시보가 얘기한 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아하. 이걸 해내야만 한국 외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말고 더 큰 압박이 또 지금 미국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통과를 했던 내용인데, 자, 대표적인 내용이 원유 석유 제품 북한으로 수입되는 것을 봉쇄하고요.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의 선박 운항 금지, 그리고 또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도박 사이트 모두 차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돈줄, 모든 게 지금 막혀버리는 셈인데, 자, 이게요, 미국 하원을 찬성 419명 대 반대 1명으로 통과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북한이 큰 지금 마음이 덜컹 내려앉을 정도의 강력한 지금 제재 방안이 된 거죠. 예, 지금 그 강력한 제재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하고도 지금 대선 정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북한의 어떤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을 돈 벌게 해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취지거든요. 외화벌이 못하도록 북한의 막아버리는 돈줄을 거죠. 막았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미국 측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은 이번 대선 후보 중에 북한과 어떤 그 대화를 하고 개성공단을 새로 한다. 그러면요, 거기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은. 네. 그렇다면 이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게 그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죠. 네. 하게 되면 제재를 받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중요한 게요. 90일 내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다시 재지정할지를 네.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도 이 안에 이 안에 있죠.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물론 상원을 지금 또다시 통과해야 됩니다만 네. 우리나라 대선 정국과 맞물리고 네. 그다음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지금 긴밀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네. 사실은요. 네. 지금 이제 원유 석유 제품의 수입 봉쇄. 네. 그냥 보기만 하면 지금 원유 석유 아예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이 어떤 나라에 가서도 아예 고용이 금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미국 하원에서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상원까지 완전히 통과돼야
사실은 또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로 저게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네. 대부분의 국위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가 없다면 네. 또 원유는 중국에서 100% 다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협조가 없다면 저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법을 통과하더라도 네. 이렇게 큰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근데 하 북한의- 국장님 말씀이 좀 그게 있는 게 안심해도 되는 게 만일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그 해외 나라하고의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네네. 그럼 그 국가의 그 기업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저 제재 법안에 네. 동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계좌까지 모두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컨더리 네네네. 제재인데 아직은 통과가 그건 아직 지금 입법화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의 대북 이 대응책을 보면요. 하루하루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을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칼빈슨 호가 우리 동해상에서 훈련하는 실제 영상을 미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미군이 공개한 칼빈슨 호 훈련 장면입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멋있는 장면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저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가고 있는 저 훈련, 지금 어떤 훈련입니까, 저게? 아니, 저건 훈련 아니고요. 저건 연출입니다. 아, 연출한 저건 건가요? 드론이나 헬기 띄워놓고요. 한번 네. 폼 잡은 거고요. 훈련 저렇게 모여 있으면요. 아, 중국이 자랑하는 동풍 21, 북한이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는 KN-17 대한 미사일성은 다 죽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조건 작전할 때는 흩어져야 됩니다. 자, 저 위에 지금 항공모함 위로 날아가고 있는 저 비행기, 물론 연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F-18 같은 애요. 네. F-18 전투기. 네. 그래서 저거는 사진하기 위해서 저기 공보실의 요청으로 딱 모아놓은 거고요. 네. 제대로 작전하면 다 흩어져 갖고 네. 표적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훈련에 네. 저기 칼빈슨 항모 전단을 따로 한 미국의 이지스함도 있지만 네. 우리의 이지스함 한 척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의 KDX-1 양만추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밑에는 지금 물 밑에서는 또 잠수함들도 호위를 하고 있잖아요. 잠수함이 저 따라다니는 게 4척, 5척이 그렇죠. 있을 거고요. 지난번 별도로 온 미시간함은 단독 작전을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네. 또 하나의 이 미시간급 핵 추진 잠수함이 일본에 왔었다 그러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네. 또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칼빈슨 호의 동해바다 위에서의 훈련 장면 공개뿐만 아니라 미국이요, 일주일 만에 2번의 ICBM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미니트맨 3.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4월 26일에 발사를 이미 했었죠.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 5월 3일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을 향하는 방향인 태평양 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게 모두 다 북한을 향한 압박. 근데 이게 우리가 저거를 믿어도 좋습니다. 네네. 좀 믿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핵전쟁을 염두에 둔다면은 네. 저게 날라오는데 북한 때리는데 30분 걸리거든요. 발사부터. 30분이면은 북한이 우리를 초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건데 네. 북한이 핵을 쓰면 30분 후에 미국이 쏜 미니트맨이 이북을 때리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우린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대한민국에선 반드시 첫 번째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막도록 사드가 필요한 배치돼야 겁니다. 된다. 알겠습니다.